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나주의 한 식품 공장에서 내외국인 30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광주의 대형 사업장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나주의 한 식품 공장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내부에는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90여 명이 근무하는 이 공장에서는 어제 하루 근로자의 3분의 1에 이르는 3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기숙사 생활과 집단 취식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8명이 동티모르 국적인 점에 주목해 최근 확진자가 잇따른 광주의 한 외국인 쉼터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농촌과 사업장에 타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상황 같은 데는 좀 여유가 있으면 일주 단위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좀 이 사람이 밀집된 이런 시설은 일주 단위로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도 사업장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는 최근 사흘 동안 직원 9명과 가족 1명 등 10명이 확진됐습니다. 기아차에서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경각심이 느슨해지면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광주에서는 15명, 전남에서는 1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단계별 일상회복 시작에 따라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유증상, 중증 응급 환자의 응급진료 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최근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유증상 환자 수용 시 응급실 격리병상 부족으로 인한 진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사전 신속검사 등 자체 지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의무 설치 지침에 따라 현재 전남도 내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은 7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우로 숨진 어린이와 침수 피해를 입은 추모관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남에서 폭우 피해로 숨진 어린이를 홍어와 오뎅탕이라고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 폭우로 침수된 광주의 추모관이 뼈해장국 맛집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50살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령화가 심하고 일손이 바쁜 영농철, 농촌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점심 식사입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마을 공동급식도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제한되고 있는데요. 지역 식당을 통한 도시락 지원 사업이 농가를 돕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 일로읍의 한 식당.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레 음식을 장만해 도시락에 담고 따뜻한 국물까지 준비합니다. 영농철 농사로 분주한 마을에 배달될 도시락입니다. 예년 같으면 군 예산을 지원받아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조리와 모임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도시락 제작은 마을 식당들이 참여했습니다. 좋은 음식 해드리게 돼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요즘 많이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역 상권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농철 일손이 모자라 전전긍긍하다 보면 노인들 점심을 챙기기 어려운 마을에는 더할 것 없이 반가운 손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옛날 같으면 밥에 먹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해 먹고 오늘은 이렇게 반찬을 해다 주고서 군에서 밥에 먹고 이러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동안 예산 지원에 그쳤던 지자체들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 농가와 지역 상권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반찬 배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 또한 이제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돼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속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힘겨운 농어촌.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혁신도시 플러스 순서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직접 참여하고 사회공헌에도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수거업체가 지난 며칠간 모아진 커피 찌꺼기를 챙겨 트럭에 싣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13곳과 혁신도시 커피 전문점 등 30여 곳에서 수거되는 커피 찌꺼기, 커피박은 150kg 안팎. 수거된 커피박은 인근의 비료업체로 옮겨져 친환경 비료로 만들어집니다. 커피박 비료 제조 사업은 전력거래소가 전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의제를 내고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동참하면서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이 또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좀 지속 가능하게 지역에서는 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직접 홍보에 나서면서 지역 카페들의 참여가 늘고 있고 최근엔 나주에 있는 우유 제조업체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이제 손님들한테 나눠주려고 해도 재포장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취지도 굉장히 좋고요. 저희들은 환영이죠. 지난 2달여 동안 모아진 커피박은 3톤 정도. 공공기관들은 업체에서 만들어진 커피박 비료를 수매해 다음 달 초쯤 지역 농가들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17년 지역의전 이후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같이 사업을 할 기회가 돼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주 지역에서 버려지는 커피박만 연간 240여 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작된 커피박 재활용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한전이 탄소 중립 사업 강화를 위한 ESG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한전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실행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한전은 최근 3년간 글로벌 그린본드 13억 달러와 원화 ESG 채권 8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탄소 중립과 사회적 가치 이행 사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K콘텐츠와 한류 상품들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소개하는 종합 한류 행사가 11월 한 달간 펼쳐집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 마련한 온 한류 축제가 오늘 K-팝 스타 11개 팀이 참여한 온라인 콘서트를 시작으로 유튜브와 틱톡, 네이버 나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다음 주엔 서울 코엑스에서 실감 콘텐츠 기획전과 함께 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K박람회 오프라인 전시가 열리고 국내 콘텐츠 기업을 위한 화상 수출 상담회도 이어집니다. 전국 드론 축구 대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드론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레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 광주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 축구 대회에는 경기 광주와 대전, 목포 등 전국 32개 드론 축구팀이 참가해 승부를 겨뤘습니다. 대회는 내일까지 광주 북구 드론공원에서 진행되며 리그별 1위부터 4위 팀에게는 북구청장상과 트로피, 상금이 주어집니다. 가사문학의 본고장인 담양에서 전국 가사시 낭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담양군과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가 올해로 17회째 연 이번 가사시 낭송 경연에는 전국의 학생과 일반인 42팀이 참가했고 광주의 조형현 씨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담양군은 가사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주 청소년 가사시 랩 페스티벌에 이어 오늘 가사시 낭송 경연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22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고 화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입동이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은 모레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다음 주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에선 내일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